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라남도가 의대 추천대학 선정 공모를 위한 용역사를 최종 선정하고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 컨소시엄에 참여한 법무법인 측이 전남권 의대 유치를 희망하는 대학이 용역에 참여하지 않고 교육부에 직접 의대 설립을 신청해도 적법하다는 취지로 발언을 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권 의대 추천대학 선정을 위한 공모 용역 착수 보고회. 최근 용역사로 선정된 글로벌 컨설팅사와 대형 로펌 컨소시엄은 오는 10월을 목표로 전남권 의대 추천대학 선정을 위한 공모 방식과 방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설립 방식 선정위원회 구성 등 3단계 절차를 거쳐 최대한 공정성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컨소시엄에 참여한 법무법인 측은 전남 동부권 지역사회가 꾸준히 제기해왔던 전남도의 의대 공모와 관련한 문제점을 확인해주는 발언을 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의대 설립 희망대학이 용역에 참여하지 않아 추천을 받지 못하더라도 법적으로 교육부의 별도의 신청 기회를 박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용역을 통한 정부 추천이 행정적,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겁니다. 전라남도가 이렇게 단일한 대학으로 혹시 이제 추천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거기서 제외되었다라고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해도 그 제외된 대학도 그냥 별도로 사실은 교육부에다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의대 신설이나 입학 정원 증가 문제가 법률에 정해진 대로 절차에 의해 진행될 수만은 없는 영역인 만큼 정무적 변동성도 존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의과대학의 신설이나 입학 정원 증가 문제는 사실 그게 뭐 법률에 정해진 대로 절차만 순서에 따라 진행하면 되는 게 아닌다는 걸 우리가 30년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전남 동부권 지역사회 내에서는 즉각 반응이 나왔습니다. 순천시 노광규 시장은 SNS를 통해 컨소시엄사까지 순천대가 도 공모에 응하지 않고 교육부에 직접 의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확인해 준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또한 순천대 측도 전남도가 주도하는 의대 공모에 참여할 의지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제라도 전남도가 도민 혈세만 벌이는 일방통행식 공모 절차를 멈추라고 직격했습니다. 전라남도가 10억씩이나 들여가지고 그 일을 꼭 출전해야 되는 건가 하는 그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이라도 법적 효력이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에다 넘기든지. 30년 만에 찾아온 전남권 의대 설립의 기회를 살려야 한다는 빈약한 논리만으로 전남 의대 추천대학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강행하고 있는 전남도. 전남 동부권의 냉소적, 비판적 여론을 돌리기에는 행정적, 법적 빈틈이 너무 커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국립의과대학을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의대로 우선 지정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도별로 국립의대를 공공의대로 지정하면 학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복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받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김 의원은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남도의회 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순천 출신 신민호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도의회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를 열고 재선인 신민호 의원을 교섭단체 대표로 선출했습니다. 12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을 지낸 신 의원은 민주당이 책임 정당으로서 도민 기대에 부응하는 정치를 실현할 수 있게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이 올 상반기에만 46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했는데 거의 대부분 중앙부처에서 당장은 수용이 곤란한 것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지자체가 앞다퉈서 규제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대응 논리를 보강하고 관철시키기 위한 후속 조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향사랑 기부를 하려면 외지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하고 연말 소득 정산 때문에 기부 시점은 연말, 특정 금융기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고흥군이 발굴한 규제 개선 과제 중에서 고향사랑 기부제와 관련된 것들이 많습니다.
또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감면과 민간 우주시험 발사체 발사 보상 기준 신설 등도 눈에 띕니다. 2030년까지 고용인구 10만 달성이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서도 지역 발전을 가로막거나 불편을 주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 같은 규제 개선 과제 발굴은 중앙부처의 인센티브와도 연계돼 지자체 간의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졌습니다. 올 상반기 고흥군이 발굴한 규제는 모두 46건. 생활불편해소 등 국민 체감 과제가 가장 많았고 기업활동, 산업단지, 신산업과 관련된 것들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고흥군은 일단 이 같은 규제 개선 과제에 대해 중앙부처에 건의한 결과 일부만 수용하거나 중장기 검토일 뿐 대부분 수용이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규제 개선 과제가 발굴도 중요하지만 해당 부처를 설득해서 관철시키기 위한 후속 절차가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불수용 과제라든지 우리 군 핵심 규제에 대해서는 대응 논리를 좀 더 보강해서 실제 규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선 8기 고흥군은 그동안 농작물 보험 적용 범위를 일부 확대했고 햇섭 인증 유효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식품 제조가공업소 자가 품질 검사 주기를 분기에서 반기 시행으로 바꾸는 등 규제 개선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광양시는 최근 전남도 디지털 배움터 교육 사업을 위한 동북권 상설 디지털 배움터 운영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광양 커뮤니티 센터에 들어설 디지털 배움터는 기존의 RCT 이노베이션 스퀘어 교육장 일부를 활용해 이달 중순부터 12월까지 운영되고 강사 등의 인력은 지역 인재를 우선 채용해 언제든지 방문하면 교육과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본인 인증과 금융 피싱 예방, 생성형 AI 활용, 온라인 콘텐츠 제작과 커뮤니티 활동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총 사업비가 1조 원이 넘는 국내 최초의 민간 LNG 생산 기지가 어제 광양에 들어섰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어제 광양 제1 LNG 터미널 종합 준공식을 갖고 총 6기 저장 탱크를 기반으로 93만 킬로리터의 저장 용량과 18만 세제곱미터급 LNG 운반선 저반 설비를 갖추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광양 1터미널은 발전용과 공정용 천연가스 공급은 물론 포스코와 S-오일, SK 등 이용사가 직도입한 천연가스를 하역, 저장, 기화, 송출하는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자치단체들이 발달장애인의 주간 활동을 돕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의 지침이라며 서비스 제공을 65세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나이를 이유로 서비스 제한을 두는 게 부당하다며 장애인들이 소송을 내고 있는데 법원은 잇따라 장애인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소송에서 이긴 65세 이상 장애인들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김영찬 기자입니다. 광주 광산구에 사는 발달장애인 이모 씨. 여가 생활과 자립을 돕는 주간 활동 서비스를 1년여간 받아왔는데 지난 4월 돌연 지원이 끊겼습니다. 광산구가 이 씨에게 서비스 중단 처분을 내린 이유는 이 씨의 나이 때문입니다. 65살 이상은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나이 제한은 위법이라며 광산구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또 다른 발달장애인 정모 씨가 같은 이유로 광주 북구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도 법원은 장애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률에 있지도 않은 보건복지부 지침만으로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매뉴얼은 어떤 법규 명령적인 효력도 없다. 설사 있다고 본다 하더라도 상위 법령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무효다. 소송에서 이긴 65세 이상의 발달장애인들은 일단 서비스를 계속 받게 됐습니다. 하늘에 좋아요. 선생님들도 다 좋아요. 채찍고 굶고 저까지 하면서 나가고. 문제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65세 이상 발달장애인들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침을 바꾸지 않는 이상 소송을 통해 이기지 않고서는 자치단체의 주간 서비스를 받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다른 지역에서도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이들 행정소송의 결과를 지켜본 이후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입니다. 없지만 저희가 막 안 된다, 우리 강경하게 반대 입장은 아니다, 이 정도는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판례가 쌓이더라도 예산이 확보돼 있지 않은 만큼 보건복지부나 자치단체들이 당장 개선에 나서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간 서비스가 끊겼거나 끊길 위기에 처해 있는 65세 이상 발달 장애인들의 고통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장마철마다 비가 줄줄 새고 화재와 추락, 붕괴 위험까지 있는 노후 아파트 소식 보도해드렸는데요. 보도 이후 지자체가 해당 아파트 안전점검을 다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수검사를 통해 이 같은 위험한 아파트들을 다시 살피고 추가로 안전점검할 계획입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 안으로 빗물이 줄줄 흘러 화재와 붕괴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된 목포의 한 노후 아파트. 그런데 3년 전 목포시의 해당 아파트 정기안전점검 결과는 양호 상태인 B등급으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MBC 보도를 계기로 목포시는 해당 아파트를 재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8월에서 9월 중 재점검을 통해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또 목포시 내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을 전수조사해 위험한 단지가 더 있는지 살피고 추가로 정기안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저희가 그걸 또 인지한 만큼 다시 한번 또 현 시점에서 안전점검을 통해서 혹시 그 등급이 또 이렇게 조정될 여지가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안전을 위한 일부 예산 지원도 추진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과 관련 조례상 지자체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앞서 이를 근거로 해당 아파트의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명목 예산 4천만 원을 배정한 상황. 주민들이 원하는 곳을 보수하는 데 쓰도록 올해 안에 집행을 마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외에도 수리가 시급한 곳 위주로 돕는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지원 사업을 통해서도 이 같은 노후 아파트의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지원 사업비가 올해 8억이 돼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더 안전을 위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해서 최대한 도민들이 편하게 회식을 할 수 있고 주거를 할 수 있도록. 전남에서 50년 된 소규모 공동주택은 이 아파트를 포함해 목포에만 4곳, 30년 넘은 소규모 공동주택도 844개 동으로 2만 4천여 가구가 해당됩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노후 아파트는 더 늘고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는 주민들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노후된 공동주택에 대한 실태 조사 등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GS칼텍스가 운영하고 있는 사랑나눔터가 무료급식 100만씩을 달성했습니다. GS칼텍스는 어제 사랑나눔터에서 지역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무료급식 100만씩 달성 기념행사를 열어 관계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반찬 꾸러미를 지역 독거 노인들에게 전달했습니다.